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밤도깨비 그리고 웹소도깨비 자쿠로 아르만타이트가 여러분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간 웹소도깨비 벌써 9화입니다. 그리고 어제가 바로 10월 31일 할로윈데이였죠. 그거를 약간 할로윈데이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 주간 웹소도깨비 신작 픽은 바로 괴담입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주의사항입니다. 언제나 말하고 몇 번이도 이야기하는 본 도깨비가 주제를 선정하여 고른 웹소설 신작 픽입니다. 최소 150화 이하의 웹소설 중 무료 분 정도만 읽고 만든 컨텐츠입니다. 매우 주관적이오니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세요. 네 번째, 현재는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에서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도깨비 마음대로 바뀌오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주제, 괴담입니다. 과연 어떤 웹소설들이, 그것도 웹소 신작들이 괴담을 주제로 소설을 했다가 집필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장 첫 번째, 네이버 시리즈입니다. 네이버 시리즈. 아, 맞아. 그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전에는 이거가 내용이라는 글이었고 이쪽에 있었어요. 오른편에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약간의 배치를 바꿨습니다. 소개글로 바꾸고 그림은 어차피 표지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여기 밑에다가 이제 소개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제목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바꿨고요. 한번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소개글입니다. 이건 나중에 할까요? 제목, 작가는 괴담을 수정함. 현재 네이버 시리즈에서 21화 연재 중에 있고요. 작가님은 이제 말뚝이 작가님께서 현재 집필 중이십니다. 출판사는 주식회사 오씨컴퍼니가 출판을 담당을 해주셨고요. 별점은 안타깝지만 현재 6.7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장르는 괴담, 민화, 호러, 판타지, 학원, 각성자물이고요. 자, 소개글입니다. 이 소개글은 이제 전부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존경하는 선배가 타계했다. 누구보다 웹소설을 사랑했으나 이루지 못한 짝사랑은 사람을 낙화로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의 유작과 편지 한 통이 도착했고 선배의 유작은 뒤틀려서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뒤틀린 유작을 수정하고 수집해야 한다. 라는 느낌의 이제 소개글입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은 TRPG, 어제 할로윈 합방할 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물어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TRPG 백물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괴담이 있으면 그 무서운 괴담의 내용을 비틀어야 돼요. 비틀던가 따르게 바꿔서 이제 주인공이 괴담을 갖다 수집을 하거든요. 주인공의 이름은 이제 도가비라는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첫 판부터 이제 주인공이 이 내용을 비틀면서 이제 손톱 먹는 쥐를 갖다가 제압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재밌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소설의 매력 중 하나가 이 말뚝이 작가님께서 우리나라 괴담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많이 하신 게 좀 보였어요. 하나의 괴담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구전마다 다르고 기록마다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느낌을 갖다가 조금 잘 살려주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인공은 이제 우리 도가비는 킹반인이에요. 각성자가 아니야. 그래서
괴담이랑 맞다이를 뜰 수가 없어. 쌈박질을 못 해요. 맞서 싸울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 이 도가비의 뇌지컬이 굉장히 빛납니다. 물론 아직까지 주변 인물들에 대해 인물들이 활약하는 면은 아직 안 나왔 무료편에서 아직 잘 못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것도 한번 보고 싶기는 하네요. 제가 이제 이 소설을 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요 표지에서 우리나라 복장이 나오는 거 보고 '어 이런 것도 있겠 이거 좀 나름 재밌겠는데?' 싶었어요. 역시 웹소설은 표지가 홍보를 때려줘야 된다. 표지도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앞으로의 제가 이 소설에 기대되는 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괴담들이 더 등장할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선배는 지금 세상을 타개했단 말이야. 근데 왜, 왜 우리 주인공 도가비에게 자기의 유작을 보냈고 그 유작은 어떻게, 왜 현실이 됐는지. 지금 이게 소설이 현실이 된 상황이란 말이야. 그게 좀 많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각성자들의 정확한 능력이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초반에 좀 억지 전개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점수가 많이 깎인 것 같기는 한데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8.0점 드리면서 나는 뇌지컬하는 주인공이 좋고 괴담이 좋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 클리셰 같은 걸 비틀면서 상대방을 이겨나가는 게 좋다 하시는 분은 작가는 괴담을 수정함. 말뚝이 작가님께서 집필하시는 이 소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네이버 시리즈에서는 아쉽게도 150화 이하의 괴담을 주제로 한 소설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페에서 딱 두 개를 더 찾았거든.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바꿨죠? 짜잔. 깔끔해졌습니다. 전에는 이제 일단 애매한 사각형이었는데 지금 조금 깔끔해졌죠잉? 자, 그러면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제목 이야기 먹는 마도서. 현재 카카오 페이지에서 115화 연재 중에 있고요. 작가님은 이제 유다 작가님께서 집필하고 계십니다. 출판사는 다운노블, 타이탄. 그리고 현재 카카오 페이지 별점 9.5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르는 미스테리, 인회, 먼치킨, 공포물에 가까워요. 소개 글입니다. 재단의 연구원 이마리에게 그것이 말을 걸었다. 식별 코드 KR-0298. 이야기 먹는 마도서. 그것은 자신을 한성준이라 소개하고 무엇을 원했는지 모르지만 이말이라는 연구원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자, 이 주인공 자체가 이 한성준이라는 존재 자체가 약간의 관찰자, 절대자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도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를 수정을 하면 주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버릴 수가 있어. 속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주인공이에요.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책이에요. 책처럼 흩어졌다가 책처럼 나타나요. 그리고 전에 한번 이 주인공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명대사가 쉿, 정숙 이겁니다. 그만큼 책을 읽는 거를 갖다가 자기 이야기들을 읽는 거를 좋아하고 정숙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선 그렇게 안 놔두겠죠? 매력입니다. 로보토비 코퍼레이션 느낌의 개체, 신비들의 다양한 매력이 돋보이는 소설이고요. 개성 있는 신비들을 이야기로서 수집해서 무기처럼 다루는 이 한성준 이야기 먹는 마도서가
그게 좀 멋있었어요. 적절하게 개체들을 적절하게 그 존재들을 다뤄내는 게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식별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듯이 이 범세계적으로 존재할 것 같은 재단이랑 신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여기 있는 이 KR은 코리아예요, 코리아. 코리아의 298번째 신비, 이야기 먹는 마도서라는 뜻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어떤 게 있을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캐나다에는 웬디고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미국에는 인디언의 영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멕시코에나 뭐 어디에는 마녀, 굴, 막 이런 것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미쳐버린 연금술사 막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엑스칼리버, 판타지에서 엑스칼리버 뺄 수가 없거든. 엑스칼리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앞으로의 기대되는 점은, 이 이야기 먹는 마도서가 앞으로 수집할 다양한 이야기가 어떤 게 있을지가 일단 진짜 말 그대로 다음 편이 궁금해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신비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이 이야기 먹는 마도사가 그것들의 이야기마저 수집할 수 있을지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 먹는 마도사의 이 최종 목표, 약간의 떡밥은 무료분에서 조금씩 던지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최종 목표가 뭐고, 그리고 이 한성준이라는 애가 누군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소설 내에서도 딱 그 말이 나와요. 한성준은 갑자기 눈을 떴다. 그리고 이곳에선 배고픔도 피곤도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책을 읽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나와 있었거든, 첫 등장에. 그것도 약간의 떡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면 이야기 먹는 마도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 존재일 수도 있어. 그래서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9.9점입니다. 와, 오랜만에 이 정도 점수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 이마리라는 연구원이 약간 좀 애매한 캐릭터인 것 같았는데 아니어가지고 9.9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같은 분을 좋아한다, 아니면 SCP 같은 걸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재밌어요. 유다 작가님께서 집필하신 이야기 먹는 마도서, 현재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 중이고 있으니 한번 꼭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작품, 아까 말했죠? 로맨스 판타지입니다. 도시 괴담 속 수험생의 생존법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 도시괴담 속 수험생의 생존법이라는 작품이고요. 현재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 중인데,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60화쯤이었나? 잠깐만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화쯤 연재하고 있었지 이게? 기억이 안 나. 86화네요. 현재 도시계단 속 수험생의 생존법은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86화 연재 중에 있고요. 작가님은 잔소 작가님께서 집필하셨습니다. 출판사는 CNC 레볼루션에서 출판을 담당하고 있고, 줄 있고 클레가 있는데 이게 클레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현재 카카오 별점 9.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로맨스 판타지, 미스테리, 괴담, 생존, 외유 내강입니다. 소개 글입니다. 1분 차이라도 누나라며 잘 따르던 내 동생이 실종됐다. 걱정은 당연하지만 난 여기가 괴담이 실제 하는 공포소설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동생을 찾으려 해당 장소에 갔는데 웬 잘생긴 남자 엮여버렸는데 세상에 얘 남주라고? 라는 게 이제 제가 만들어낸 소개글이고요. 이 소설의 가장 매력은 작가님이 괴담이랑 로맨스를 적절하게 잘 섞은 느낌이었어요. 맛있게 잘 섞었어. 이게 요런 느낌이면은 있잖아요. 이걸 갖다 강약을 조절하는 게 좀 많이 힘들거든. 어느 곳 한 군데에 치우치던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거에 치우치던가 아니면 이제 배분 자체를 갖다가 6대 4에서 다시 4대 6으로 바꾸던가 요런 이제 전환점을 넣던가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 작가님께서는 4.5대 한 5.5 정도로 이제 황금 배우를 갖다가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리고 작가님이 이 괴담과 관련된 필력이 굉장하십니다. 진짜 잘 썼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 딱 읽는데 '와 대박.' 이러면서 읽었어. 그리고 우리 주인공의 이름은 이제 초연이라고 하는데 이 초연이가 이거 소설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약간의 이제 뇌지컬을 좀 잘 발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기지가 좋아. 재치가 좋아요, 재치가.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들고 왔고요. 너무 로맨스가 없어서 들고 온 것도 있습니다. 약간의 괴담에도 무게를 좀 잘 실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이 소설책을 들고 왔고요. 앞으로 이 소설에서 제가 기대되는 점은 동생 찾을 수 있을까?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괴담 속에서 로맨스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떤 괴담들이 이제 앞으로 더 나타나고 초연과 남주가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현대판 로판? 뭐 어쨌든 뭐 그런 것 중에서 진짜 오랜만에 재밌는 거 하나 건진 것 같아요.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9.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주간 웹소도깨비 신작 픽 괴담이라는 마이너한 장르에서 그래도 세 작품 정도의 이제 신작이 있었다는 게 전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이 더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도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치바 치바 유바 유바.